안녕하세요. 튜터링 바로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계속 이 마이크에 계속 이제 잡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USB 포트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이거를 좀 고쳐봐도 계속 찌지직거리는 게 사라지지가 않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튜터링 강의를 일단은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료 구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자료 구조의 가장 어렵고 가장 이제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 그 좀 더 심화 버전으로 이제 2학년 2학기의 알고리즘 시간에서 좀 더 이 이진 탐색들의 심화 버전을 좀 배우게 되니까 이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진 탐색 트리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뭔지를 살펴봐야죠. 여러분들과 앞에서 봤던 뭐 스택과 큐 같은 것들은 뭐 배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대충 특징만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택과 큐 같은 경우는 뭐 배열 같은 걸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앞에서 빠지냐 뒤에서 빠지냐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는데 이 트리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같은 게 이제 그래프의 한 종류로 자료들을 즉 노드죠.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제 자료를 노드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로 나누는 게 특징인데 이 스택과 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배열 기반으로 하든 링크드 리스트 기반으로 하든 이 다 선형적인 구조로 되는 거죠. 이게 배열 같은 경우 0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헤드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선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트리 같은 경우는 계층적인 구조로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얘 같은 경우는 트리를 왜 쓰냐면 탐색을 수행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선형적인 자료 구조라고 했을 때는 이 무조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탐색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층적인 구조로 나눠져 있다면 그게 어떤 특정 조건식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계층으로 가야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탐색을 수행할 때 선형적인 구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각 노드들은 두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는 유일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트리는 반드시 하나의 루트만 존재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클을 가진 노드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에서 탐색을 시작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A에서 시작해서 F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할 수 없다는 소리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의 루트만을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예제 그림에서 항상 이 A가 이제 루트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 루트 노드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는 어디서 사용될까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는 이 계층적인 구조로 뭘 사용하냐면 드라이브를 생각해보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죠. 자, 여기서 C 드라이브 들어가 보면 이 C 드라이브 어때? 뭐 가드란 폴더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 뭐 파이썬, 윈도우 사용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고, 여기서 똑같이 프로그램 파일즈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의 구조를 띄는 게 바로 이게 디렉터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바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트리의 사용 예를 뭐 살펴보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폴더 구조,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윈도우즈, 그다음 그 밑에 또 이렇게 계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폴더들이 이렇게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이제 트리를 이용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인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좀 많이 배워보셔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없는 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장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억 건, 그러니까 1억 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탐색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트리를 사용해 가지고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레코드가 있어도 탐색 속도는 그렇게 많이 이제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디시전 트리. 여러분들 지금 듣는 사람 중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음,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사결정 나무라고도 합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그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술 게임으로 누구죠? 그 야구 선수 이름 뭐 들고 손가락 뭐 몇 개 적고 막 맞는 대답 나올 때마다 개수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연계된 사람이 술 마시는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날개가 있나요? 날개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없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노드에 답이 나와 있죠. 매냐, 뭐 펭귄이냐, 돌고래냐,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뭐 분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긴 한데, 이걸 디시전 트리도 똑같이 나중에는 예측하는 걸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 관련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리에 사용되는 건 총 이렇게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예시를 들어봤고요. 이 용어인데, 이 용어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좀 이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뭐랄까 그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A라는 노드가 있고요. 루트죠. A 같은 경우는 그 다음 B 있고 C, D, E, F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네모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보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보자면 항상 트리의 맨 위에 노드는 무조건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 노드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었고,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 운영체제의 C 드라이브를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자, 일단 이제 A는 이제 루트 노드가 되는 거고요. 이제 B와 C 같은 경우는 이게 나머지들을 다 이제 그냥 노드라고 하는데, 근데 B와 C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이 보면 같은 높이에 있죠. 이 같은 높이에 있는 걸 이제 형제 노드라고 합니다. 브라더죠. 브라더 노드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D랑 E의 경우에는 B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네 둘을 이제 자식 노드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 정리 정도는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 각 이렇게 지금 이 높이들에 따라서 이걸 다 레벨로 나눕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는 무조건 레벨 1인 거고, 이게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레벨에 가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 같은 경우 쓸데없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벨과 높이는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트리의 높이는 몇인가? 라고 하면 3, 이게 좀 1, 2, 3, 3개 있는 거잖아. 바로 그냥 3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뭐 기말고사 문제, 뭐 그냥 OX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단답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잠깐 그 하기 전에 제가 그 미처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를 넣고, 자, 그 우리가 트리에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의 모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트리의 노드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를 어떤 트리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 노드들이 무조건 이렇게 좀 완전히 차 있는 형태로 있는 거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진 트리에 대해 볼 건데, 완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이제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고, 잠깐 이 포화 이진 트리와 완전 이진 트리의 차이가 뭐냐면, 이
호라이즌 트리 같은 경우는 이 노드들의 레벨 있죠. 이 레벨이 3인 이 무조건 모든 노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트리가 삽입이 될 때 이 왼쪽 기준으로 삽입 먼저 돼야 되거든요. 보면 이제 이렇게 왼쪽의 노드들이지 다 왼쪽 노드가 다 찼다면 이제 완전 트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완전 트리고 지우개를 한번 본 다음에 만약에 아까는 왼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그럼 이제 완전 트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완전 트리의 기준은 무조건 왼쪽이 채워져 있냐 없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채워져 있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완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이 얘가 삽입이 돼 있어야 이제 완전 트리라고 불리고 왼쪽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오른쪽 트리 얘가 채워져 있다면 완전 트리가 아닌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뭐 이렇게 뭐 호화 이진 트리도 아니고 완전 이진 트리도 아닌 거를 그냥 기타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이건 뭐 쓸데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를 살펴봤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진 트리의 개념이 뭐고 트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진 탐색 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진 트리의 특징을 먼저 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 중 자식 노드들을 최대 2개만 가질 수 있는 트리 구조라고 했는데 왜 2개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름에 써져 있는 바이너리라고 썼잖아. 바이너리 뜻 자체가 이진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진 트리에서는 자식을 무조건 왼쪽이나 오른쪽에 딱 2가지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노드 기준으로 자식은 left or right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진 탐색 트리는 이 조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건식만 알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은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 특징이 무조건 이거예요. 특정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레프트로 가고요. 특정 노드의 값보다 크면 무조건 레프트 방향으로 갑니다. 라이트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진 탐색 트리의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트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루트보다 다 작은 값이 들어가져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루트보다 큰 값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탐색 트리 이 한 가지 특징만 알면 은근히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이렇게 뭐 노드들이 들어가는 순서를 교수님이 주고 이걸 이진 탐색 트리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 조건만 알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로 있는 코드를 직접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 일단 먼저 이거를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거 노드의 순서를 한번 그러니까 삽입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7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 3,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2, 6, 8, 15, 9 이렇게 순서로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다가 삽입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로 7이 들어오는데 7 같은 경우는 이제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진 탐색 트리가 아예 빈 상태죠. 그럼 당연히 7이 이제 루트 노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끝났고요. 이 3 같은 경우 삽입되는 거 보도록 하죠. 자, 3이 이제 삽입될 때인데 항상 이 조건에 의해서 특정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레프트로 간다 했었죠. 자, 3이 7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이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삽입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이 삽입된다 했을 때 11 같은 경우는 7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겠죠. 오른쪽 삽입되고요. 자, 2가 들어간다 보시면 자, 2가 7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3과 2를 비교해야겠죠. 또 똑같이 2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삽입되겠죠. 6도 똑같이 여기로 7에서 3으로 가고 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요. 8도 똑같이 이제 7 거치고 3 거치고 6 거치고 6보다 크기 때문에 6의 오른쪽이 삽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가 삽입되면 7 거치고 11 거치고 1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삽입이 되겠죠. 잠깐만요. 나 왜 이래? 멍청이네요. 이게 7을 9로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8 다시 보죠. 8 같은 경우는 7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11과 비교해서 이제 15보다 작기 때문에 8로 가죠. 미안합니다. 이 7을 9로 봤어요. 됐고요. 9 같은 경우도 삽입되면 7, 11, 8 거쳐서 8보다 크니까 오른쪽이 삽입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겠죠. 이 직접 그리는 거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삭제 알고리즘 때문에 구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은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점수 따기 문제식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신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영상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죠.